3월 4일 장전 시장입니다. 인공지능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AI5 예전에 매그니피센트 7에 이어서 새로운 이 주도주가 이제 AI5가 될 것이다. 엔비디아, TSMC, AMD,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상승률도 어마무시하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 AI 산업의 핵심 관문을 장악한 이 AI5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질 것이다. 우선 이 GPU를 점유율 80%를 달성하고 있는 엔비디아, 그리고 엔비디아와 비슷한 이 GPU를 만드는 AMD, 여기에 이제 AI 반도체는 브로드컴, 파운드리는 TSMC, 이 여기 모든 거를 통합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되면서 요 관련된 테마주 5개가 앞으로 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전망이 크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반문할 게 없습니다. 사실 AMD 빼고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마이크로소프트 시장 장악력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죠. 여기서 그나마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게 엔비디아에서 사용하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에 SK하이닉스가 납품을 하게 됨으로써 관련된 종목들의 탄력이 나오고 있는 거고, 나머지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거나 계약을 했다거나 이런 정도의 레벨이지 시장을 주도하거나 장악하고 있는 업종들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은 역시나 HBM 반도체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들.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크게 탄력했는데, 이 업종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라이벌리 국가 기업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여기서도 이제 치킨 게임을 통해서 압도하는 기업이 나올 거고, 일단 선두 그룹들이 이 AI5라는 점들, 당분간의 반도체에 대한 상승 흐름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좀 사실은 주말 동안에 좋은 이슈가 하나가 나왔는데, 우선은 공매도 재개 이슈가 원래 있었잖아요. 6월달에 공매도를 재개하게 되면은 공매도를 코스피는 전면 확대를 한다던가,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200개 정도의 공매도 기업에서 플러스 알파로 통해서 공매도 종목들을 확대하겠다는 발언들이 지난주에 있었는데, 이게 뉴스를 타고 또 이제 시끌시끌해지니까 금융에서는 아직 시점 정해진 바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할 때 기간은 걸었죠. 6월달에 재개를 걸었지만은 뭘 걸었냐면은 전산화를 하겠다, 이런 거를 걸었기 때문에 그 공매도 전산화에 대한 확실한 확인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정부, 금융이, 금감원이, 제가 10년 정도밖에 주식을 하지 않았지만은 가장 많이 주주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시장이에요. 정말 가장 많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재밌는 점이 최근에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 제가 시장에 달라지고 있는 괴리감이 생기는 현상을 제가 주간 증시 때 좀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보시면은 코스닥 시장의 주요 악재가 뭐냐, 여전히 높은 개인 투자 비중, 글로벌 자금이 소외되고 있다, 테마주 중심의 자금 흐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른 상장사의 부담 증가. 왜냐면은 현금이 있어야지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을 주는데, 코스닥 업종들은 대부분 제약바이오 업종들, 제조업이기 때문에 현금에 대한 좀 리스크들이 있죠. 그리고 저 PBR 대형주 부각에 따른 주가 부진, 수급이 지금 다 코스피 쪽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최근에 IPO 종목들, 파드뿐만 아닙니다. 그냥 모든 IPO 종목들이 다 과대평가된 상황에서 상장을 한 다음에 최소 2년 정도 그냥 주가가 바닥을 쳐버리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하는 종목들이 시장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하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이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전 상장이 그냥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전 상장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이전 상장을 하고 있죠. 그냥 코스닥 시장에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제가 그 주간 증시 때 우리 이제 대형주로 갈아타야 된다. 얘들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코스닥 상위,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해가지고 거기에 타이틀을 달고 있어도 되는데 왜 코스피로 넘어가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런 모든 것들이 현재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알아요. 개인 투자자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의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 시장의 약재는 부진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들,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좀 최근에 그 반등이 필요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좋은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정보들이 워낙 강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언론 플레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500만 명 이상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가장 많이 사는 주식.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은 외국인과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주식인데 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지금 기간이랑 연기금이 받쳐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뭐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세액공제 확대를 범위를 확대하던가 뭐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은 우리나라 지수가 밸류업을 아무리 해봤자 3천원 못 간다니까요. 삼성전자가 계속 7만원 초반에 있는데 어떻게 지수가 3천원 갑니까? 그래서 추가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 요거는 좀 빨리 나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주말 동안에 국채금리도 뭐 조정이 좀 나왔고,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는 나쁘지 않는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더 높은데, 역시나 테마주 랠리보다는 네, 수급 위주로 대형주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계속 나오는 뉴스인데, 바이든이 재선을 하든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되든 중국은 계속 두드려 맞는다. 요 내용들은 지속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번에 중국의 양해가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양해에서 어떠한 정책을 내는지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네, 푸틴이 그리고 러시아 핵무기 우주 배치 계획 없다,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나쁘지 않은 이슈로 좀 나올 수가 있겠죠. 다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휴전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 하마스는 카이로에 도착했는데, 이집트에 도착했는데, 이스라엘은 일단은 석방부터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인질들은. 그래서 사실 근데 저는 이스라엘 의견에 조금 더 네,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지지 의견을 포하고 싶다. 아니, 옆에서 잘 지내는 사람들 학살하고 납치해 갔는데 갑자기 합의라뇨. 석방을 하든지 네, 피해 보상을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당분간 이건 쉽지 않다. 네, 이거는 그 누구에게 물어봐도 다 의견이 갈려요. 갈리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해가 중요하다. 4일날, 5일날 오늘 내일 개방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좋은 이슈도 있죠. 한국 가계부채가 하락폭이 세계 2위다. 지금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세계 1위입니다, 여러분들.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그 대신 빠르게 지금 가계부채가 축소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지금 의료계와 정부의 정말 줄다리기가 팽팽한데, 야, 진짜 강대강 대치네요. 네, 강대강 대치에다가, 일단은 뭐 정부도 절대 지금 이거를 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나오니까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만약에 정부가 이번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면은 교육 관련 테마주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을 가져가는 거고요. 정부가 여기서 그냥 의료계 합의하면서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래 되면 교육주들은 이제 개박살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강세가 나왔고, 특히 뭐 델 테크놀로지가 여러분들 PC 그 노트북 그 만드는 회사로 좀 유명하죠. 30% 오르면서 이제 CEO가 인공지능 때문에 우리 이 PC도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좀 고급화, 그리고 하드웨어가 강화가 되는, 그러니까 예전에 있는 PC를 이제 못 쓴다는 거예요. 인공지능이 워낙 좀 높은 메모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높은 사양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교환 주기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이런 것들이 PC 부품 관련 테마주에 대한 훈풍이 좀 불 수 있다는 점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뭘 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뭘 봐야 되겠어요? 메커스라든가 제이시언 시스템,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좋습니다. 네, 아무튼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종목들 개별적으로 정리해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냥 이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화 파묘가 무려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들, 파묘 손익분기점이 330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밖에는 아니지만은 330만 명인데 벌써 지금 추정치가 500만 명이면은 최소 이거 700만 명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700만 명 정도 되면은 손익분기점 2배를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에 보면 이어서 또다시 1000만 영화가 달성이 된다면은 쇼박스라든가 CJ CGV가 다시 한번 더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삼보로 TV가 네, 상장이 결국에는 불발이 됐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그냥 간단하게 유튜브가 상장 안 하는데 무슨 유튜브 플랫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상장한다는 겁니까? 그럼 유튜버가 만약에 이런 것들 막으면 어떡할 거예요? 상장을 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당연히 안 되는 거였는데 이거를 계속 끌고 가는 것도 많이 안 됐었다. 자, 아무튼 3%를 보시는 분은 아직 없겠죠. 저거를 있으시면은 좀 곤란한데 아무튼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 하나씩 체크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현대차 지금 목표가가 여러분들 30만 원까지 상향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이 올라가면은 좋은데, 제일 좋은 게 여러분들 자동차 종목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현대차, 기아차가 제일 좋지만은 요게 없으시면은 화신, SES, 서현 요거 빼고는 자동차 종목들 사지 마세요, 그냥. 네, 아니면 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코리아 FT 이렇게 좀 하이브리드 업종의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게 테마주로 좋은 거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대형주의 시장이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당분간 너무 힘들 겁니다. 중소형주들은 금리나 나올 때까지 힘들 건데, 금리나가 지금 9월이 지금 예상 금리나 시즌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쉽지 않다는 점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까지 오늘 내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양해 개막합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국제기술전쟁 리프가 또 개최를 하는데, 뭐 참가 기업들 그렇게 뭐 메리트 있진 않더라고요. 오상 헬스케어가 공모 청약을 한다는 점들까지만 확인하시고 오늘도 한번 잘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